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12주차까지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전체 살펴보았습니다. 13, 14, 15주차는 이제 여러분이 부분 동작을 배웠다면 전체 큰 범위로 단원을 나누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책 한 권을 12주차까지 마스터했는데 이걸 부분 동작을 배웠던 것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이제 13, 14, 15주차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습을 하는 건데요. 1-1, 1-2, 1-3으로 나누어서 부분 동작으로 여러분 수업했던 것을 1주차 덩어리를 하나로, 2주차 덩어리를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로 리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복습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기회가 빠를 것이고, 또 보통 뭐 교재를 보거나 책을 봤을 때 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좋은 책을 세 번까지 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내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훑어봄으로써 감성 경영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의 처음 강의 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면 비대면 강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요약보다는 서술형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성 경영론에 대한 이해가 최적화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장에서는 건강한 조직과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건강한 조직의 필요성, 이 내용들에서 시작해서 감성 지능까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감성 지능을 이야기하고 다시 다음 리뷰 2에서 또 감성 지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유기체로서 탄생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나이 들어 늙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한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로 경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또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이 조직 건강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건강한 조직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경영자는 물론이고 조직 운영에 관심 있는 조직학자와 그리고 실무 전문가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했던 내용, 그리고 실무 전문가들이 또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 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각 기업들은 성과를 위해서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법을 개발하고 이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 혁신 기법, 뭐 시그마 6, 뭐 BSC, 전사적 자원 관리 ERP라든가 고객 관계 관리, 그리고 또 뭐 리스트럭처링, 그 뭐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이 경영 기법으로 대두돼서 변화와 혁신을 시도했는데, 그것들만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의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혁신 기법이나 시그마6를 사용하고 ERP를 사용하고 고객 관계관리 이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는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뭐 AI, 인공지능까지 앞서가는 그런 조직들은 아주 굉장하게도 직원들, 구성원들의 만족을 주는데 최선을 다한 기업이 성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구글이라든가 이런 조직들, 그리고 사례를 여러 개를 여러분이 들어서 다시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 건강한 조직을 이끄는 조직만이 성공 일로로 달려가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다 수업을 이 책을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지금 건강한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이해가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조직인데 최근에 이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았습니다. 직원들,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아이디어라든가 회사 성과들이 여기에서 나오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 건강과 조직 성과가 강한 관련성을 주장합니다. 건강한 조직이 건강하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알게 되는 학계 그리고 실무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효과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웰리스가 장려되고 있는데요. 이 웰리스는 웰빙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웰빙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웰빙은 건강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 이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적인 행복과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그런 조직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의 웰리스가 조직 성과와 생산성 그리고 직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도 또 인재가 이탈하지 않고 유지되고 창의성이 나와서 혁신을 이루는 그런 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전 세계 15개국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수행한 조사에서 웰리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수업에 썼습니다. 건강한 조직에는 활기차고 사기가 높은 조직 분위기 여기에서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더라 하는 내용을 로젠이란 학자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킥이라는 학자는 건강한 조직이란 구성원들이 생산하고 공헌하고 성장해서 스스로 가치 있게 되는 장소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과 창출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높은 만족도를 얻는 작업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만큼 구성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높은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린드스트롬이라는 학자는 건강한 조직을 조직의 효과성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적화해서 내외부적으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외부적인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각 학자들이 이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근자에 그나마의 지금 200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직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대해서 회자되고 연구돼 왔던 새로운 경영 기법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구자에 따라서 계속해서 쭉 정의를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종업원의 웰빙과 조직의 재무적인 성과가 중요하고 종업원 웰빙과 조직의 성과는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인 요인에서 결정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이 웰리지가 강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웰빙의 정의는 건강과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또 조직 건강이란 근로자의 목표와 수익성과 생산성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킥이라는 학자는 건강한 작업장이란 사람들이 생산하고 공헌하고 성장해서 가치 있게 되는 장소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에디킨은 건강은 질병의 부재 그 이상으로 웰빙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호 연결된 부분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며 작동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조직은 조직 성공에 기업 성공에 중요한 경영 요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건강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 왔는데요. 최근 2007년도에 킥은 다시 이 건강한 조직의 세 가지 특성을 정리를 했는데요. 정신적인 영역인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심리적 영역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연결, 그리고 신체적 영역의 긍정적 자존감과 업무 숙달 이런 걸로 요약을 또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조직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각 학자들이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주장을 해왔고 지금 발전해와서 그런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기업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만은 구글이라든가 또 그 에어라인 회사들 성공한 사례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전체 교재를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리뷰 시간에는 이 내용들이 아주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안착이 돼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을 정의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경 모델인데요.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환경 모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환경 모델 하면 외부 환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환경 모델 내용은 내외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 모델인데요.
건강한 조직은 조직 분위기가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조직이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진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안녕 모델이다. 결국은 웰리즈 모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통합 모델인데요. 조직 환경과 조직 내부의 각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의 잠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활기와 신뢰가 넘치는 조직을 건강한 조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외부의 각 기능들이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합 모델에 따라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건강한 조직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외부의 각 기능들과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웰리즈 모델입니다. 안녕 모델입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열정적이어서 종업원이 몰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약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이라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리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에 연구를 해서 이 건강한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 내용을 노젠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이 감성 경영론의 바탕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노젠은 이 사람이 처음에 이 학자가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은 조직 분위기가 활기차야 된다 하는 내용이 주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생산과 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젠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겪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구성원의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란 내용으로 노젠은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배려하는 경영진이 있다고 했을 때 건강한 조직이 유지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의 비결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들을 찾아본데 윤리적으로 건강한 조직이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 내외부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만큼 리더의 육성과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업은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급성장을 해가는 산업사회를 보면 조금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했을 때 다가오는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스케이프의 그 멸망 이런 내용들을 사례를 지금 들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익스플로러 경쟁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인터넷은 익스플로러를 선호하게 됐고 네스케이프는 다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렸던 이런 사례를 봅니다. 그만큼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수준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은 조직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요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줄리, 월리엄 이 교수들은 건강한 조직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해서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고 응집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건강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부정평가 의견을 보면은 지금 의사 결정에 참여 기회는 늘었지만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부정적인 평가를 냈다. 의사 결정 결과를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직 건강 지수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건강한 조직의 특성은 경영진의 리더십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또한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또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한 교육 훈련 기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크게 변하더라.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지금 이 내용이 반복되게 나올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또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그만큼 중요하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성을 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영진 때문에 문제가 됐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재됐던 것도 건강하지 못한 조직으로 가는 길이었다. 또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권위적인 리더십, 책임 전가와 회피, 그리고 배려와 존중 부족 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조직으로 중요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매번 말뿐이고 실행이 안 된다. 그리고 경영진 상사가 구성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관적이지 못한 조직을 운영한다. 승진, 직책 보임, 평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반복되게 나옵니다만은 경영진과 상사 말과 행동이 다르다. 또 실력보다는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나인 문화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죠. 매년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코멘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원들의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이게 너무 일방적이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직원의 고충을 알지 못하는 경영자 또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는 것 승진 평가 뭐 이런 데서 학연 지연 혈연 등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일 또 회사 구성원의 지원이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직을 해치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조직 내용에서 보면 매출 감소,
생산연체와 이중률 증가로 어려움을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을 하는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스콧 켈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실천 방안 이 내용을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조직 구축을 위해서 감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감성 지능과 감정 노동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 내용은 다시 차후에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성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출하기 위한 동기부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문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감성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감성 경영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제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감성 지능에 대해서 잠깐 접하고 그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직도 그 갑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감성 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성 지능에 대해서 학자들이 감성 지능의 중요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성과 향상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과 향상을 중시하는 막연한 경영을 했다가 쇠퇴한 기업들이 GM, 코닥, 시어즈, MS 등과 같은 기업들이라면 요즘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감성 경영의 키를 정확히 읽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이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다니엘 골먼은 인간의 총명함을 결정하는 것은 IQ가 아니라 EQ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을 요약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의 감정도 알아야 되고 타인의 감정을 인지해서 자신을 동기화해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감성 지능을 이렇게 정리했죠. 또 셀로비라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감정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감성 지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감성 지능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틀림은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감정 이 내용 부분은 뭐 굉장히 사전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갈등,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및 팀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인재선발법 6험론인데요. 진시황 아버지 여분은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성 인재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희 고공 비노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살펴본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가 기쁨을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살펴본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아내는가를 살펴본다. 그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는가 살펴본다. 그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 얼마나 슬픔을 사귀는가를 살펴본다. 그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는가를 살펴본다 했는데요. 인재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6가지로 판단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만큼 감정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단락으로 1-1, 1-1, 1-3으로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배웠던 것을 오늘 그냥 감정에 대한 요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지능까지 봤는데 건강한 조직과 감성 지능에 대해서 이 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13, 14, 15장은 리뷰하는 시작이 나왔는데요. 3개 과정, 3개 강의를 하나로 묶어서 요약해서 덩어리로 부분 동작을 봤던 것을 한 동작으로 살펴보는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리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볍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